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정말 요즘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코스피가 이번 연도만큼 변동성이 컸었던 시장은 10년 넘게 봤지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되게 평화로운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가 4%, 저가 2% 빠지면서 토탈은 6% 넘게 변동성을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즘 세간에 집중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지만 외국인들 왜 계속 팔아요? 외국인들 파니까 달러 올라요?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달러 내려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외국인들 수급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 라는 말씀들을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에코프로 때도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봤어요. 요 내용 보시면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다. 에코프로 최고점 달성 후에 3분의 1 토막 나는 과정 중에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였다라는 포지션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 최고점 찍기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왜 빠지지? 빠지게 되면은 이런 이유를 연일 찾게 될 거니까 외국인들 들어온다 그래서 바닥이라고 인식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우리 차트를 통해서 좀 보면 에코프로가 그때 당시에 만들었었던 가격을 보면 자, 수정 주가를 좀 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이해가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 투자하셨던 분이라던가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 150만 원까지 갔죠. 여기서 쌍봉에다 이제 에코프로의 광기는 끝났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150만 원까지 달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이 에코프로의 광기가 어떻게 끝나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많이 연구를 좀 했었는데 자, 요때 7월 26일부터 해가지고 23년 7월 26일부터 해가지고 저점을 형성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고요.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급 내용 정리한 거 보면 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라는 데이터들을 보여드렸어요. 기관계도 계속 매수를 했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제가 이제 메모장으로 한번 좀 써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발행 물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인이 100주 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마이너스 50개 팔아요. 기관 마이너스 50개 팔아요. 결과는 0이죠. 그죠? 자, 그런데 데이터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개인이 마이너스 50 팔았어요. 외국인 플러스 100 샀어요. 기관 마이너스 50 샀습니다. 똑같이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든 외국인이 팔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개인이 사면 왜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 사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라는 말들이 이런 거대한 상승이 나올 때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그 질문들인데 보통 외국인들은 시세를 만드는 조성자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방향성을 만들죠. 미리 매집을 해놓고 상승을 할 때 조금씩 분할적으로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요.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파는 역할들을 하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점에선 뭘 하냐면 공매도를 때려요. 공매도.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공매도 때리는 거에 대한 환매수를 하는 역할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차트만 봐서도 안 되고 수급만 봐서도 안 되고 재료만 봐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는데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저도 믿습니다. AI는 아마 저도 일할 때 AI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정말 제가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을 요약하고 그것들을 수치화하고 엑셀로 정리하고 하는데 정말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던 일본의 키옥시아가 있죠. 자, 미국의 베인캐피탈이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엑시스를 했어요. 주가가 한 4,000% 정도 올랐나요? 그때 당시 이제 당시 지분가치 360억 달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떠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업황이 살아있다와 주가가 끝났다, 주가가 더 간다는 같은 얘기지만서도 별개의 일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피크아웃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피크아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뉴스나 뭐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28년까지 공급 부족하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수익이라는 것은 인마이 포켓을 하는 순간 내 돈이 되는 거지, 수익인 상태에서 내가 평가손익이 얼마야, 평가손익이 얼마야, 난 더 버틸 거야 라고 할 줄 몰라도 내가 그거를 현금화해서 쓰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속한 내용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속하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술적 그런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되고, 기술적 분석도 저랑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는 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이번 코스피 차트를 제가 채널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게 월봉 차트인데 기준을 어디다 잡았냐면 2008년 때 큼지막한 이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2008년 리먼 사태 때, 그 다음 또 큰 이벤트가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이벤트 있었죠. 자, 요 저점을 딱 이으면요, 그 다음에 고점을 어디로 찍냐면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에 여기를 기준으로 딱 잡으면요, 채널이 딱 그어집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시면 최근에 월봉상 고점을 찍어낸 데가 확장 구간의 가장 맥스치인 구간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정교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귀신과 같이. 그리고 이거를 조금 쪼개가지고 주봉으로도 보시면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요 부분이 저항으로도 이 작용이 됐다가 뚫고 나니까 지지로도 적용돼서 밟고 올라갔었죠. 자, 이런 관점들을 우리 삼성전자에다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삼성전자한테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차트는 절대적인 거 아니지만 보조적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차트를 지배적으로 우리가 믿자라기보다는 삼성전자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니까, 대입을 해보니까 얼추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들은 있었지만 딱 이 자리에서 걸리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 그러면 맥스치는 어디고, 우리가 조금 너프하게 본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를 본다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 그죠?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높아지겠지만 6500 라인이 1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밀린다 싶으면 4800인데 과연 여기까지 눌릴까는 싶어요.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본다면 일단 21만원 온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진짜 레버리지가 아니라 정말 많이 주워 담아도 되지 않을까 정도 수준이고,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1.618 자리까지 온다 그러면 15만원인데 여기까지 올까예요. 왜냐면 이 추세라는 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승에 투자한다 롱이라 그러고 하락에 투자한다 숏이라고 표현하죠. 단어 그대로입니다. 추세는 길고요, 충격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과 숏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랠리를 요만큼까지 완전히 훼손시키면서 무너뜨릴까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 야, 그렇게 하면 네가 곧버스 잡아라, 레버리 인버스 잡아라 라고 하시는데, 제가 영상에 종종 올립니다. 인버스, 특히나 레버리지가 낀 인버스는 투자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음해복리효과, 양해복리효과에 대한 계산법들, 그리고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1000원짜리 주식이 500원까지 떨어지면 나는 500원의 수익이에요가 인버스 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ETF 교육받으신 분들, 최소한 금융에 대한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가가 횡보만 하더라도 이 인버스 상품은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손익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락에 이렇게 인버스를 투자한다기보다는 매수 타점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인기가 좋습니까? SK하이닉스가 인기가 좋습니까? SK하이닉스가 더 인기가 좋죠. 자, SK하이닉스가 더 좋은데, 얘가 지금 추종을 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많이 따라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SK하이닉스 차트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SK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이라든가 코스피를 시장을 볼 때 하이닉스를 조금 더 저는 신뢰도 있게 보는 편입니다. 자, 하이닉스가 보면은 30분 봉인데요, 얘가 지금 100분 봉선을 돌파를 쉽게 못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누구나 보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해도, 보시면 저점에서 단타 치시고 빠져나오신 분들은 승률이 되게 높은 구간, 100일선 오면 때려, 100일선 오면 때려, 이런 관점으로도 적용 가능하시고. 자, 근데 얘를요, 여러분들 다 보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우리가 그냥 차트 기본적으로 다 보시는 분들은 하락세기형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쏘으면 크게 먹는다라는 자리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삼성전자나 코스피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만약 돌파 못하고 150만 원 가면 어떡할 건데 라는 관점까지도 같이 열어두고 본다면 먹을 수 있는 자리와 잃을 수 있는 자리, 즉 손익비 구간이 좋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난 350만 원 갈 거니까 나는 쭉 홀딩할게. 홀딩을 하셔도 되는데 인생 몰빵할 만큼 안전이 확보가 된 자리냐? 라고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보단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는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주봉으로 같이 한번 보죠. 요 자리 21만원대나 20만원대 요런 자리를 조금 보시면 비교적 쉽게 말해가지고 탑승감이 되게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예언가가 아니죠.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21만 원 옵니다, 다음 달에 옵니다, 이런 분석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보다는 여기 안 오면 안 살게라는 전략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게 양봉을 한번 그렸다가 갈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한 번에 보낼지 아니면은 이렇게 양봉 한번 세웠다가 그 다음으로 원웨이 스트레이트로 꽂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 디테일은 여러분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 하더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무엇이 좀 위험하고 무엇이 좋다라는 내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사실 삼성전자 이런 애들도 힘이 좋지만 저희는 최근에 반도체 외적으로 좀 많이 챙기고 있어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 18% 수익, 그 다음에 이제 가온칩스도 14%. 오전에 우리 욕심내지 말고 팔고 나옵시다 하고 오전에 시초가에 딱 던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혹시나 한번 들어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영상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놨습니다. 여기 영상 하단에 무료 실전 매방 입장 요청 링크 남겨놨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한 번씩 보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입장에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